안녕하십니까. 바로 붙는 실전 컨텐츠 준호프로의 체육 강의. 네, 오늘은 2023년 여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무직 기술직 공통 자기소개서 문화분석입니다. 네, 부제 1차 면접이 아닌 2차 면접에서 합격하고 싶다면 1번 문항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발전에 대한 결과물을 써라 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오랜만에 뵀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정도 있었고, 이제 좀, 다시 하나씩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공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모쪼록, 하나씩 해보면서,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자소서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냥 1차 면접이나 서류 통과만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은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 하나를 쓰기 위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 이 실제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 결국에는 최종 합격까지 되는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이 문항에서의 우선순위,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다른 데 에너지를 쓰게 분배를 하게 되면은 임팩트가 없다. 그래서 자소서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우선순위가 있고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그만큼의 에너지를 문항별로 써줘야 그래야지 뭐다? 이렇게 준호플로가 말하는 이 자소서 한 장으로 이 CU의 내리를 딱 스치면서 최종에 합격되는 구조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서울 이제 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이제 자소서 문항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지원 동기겠죠. 네, 지원 동기 말고도 또 그 비슷하게 중요한 게 뭐냐? 배표 주세요. 예, 예. 직무 수행 계획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냥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에서 가장 이 주택 이제 그 도시공사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직무 수행 계획서 중에서도 이 준호폴로가 말하는 결국에는 이 2번의 항목 업무 수행 계획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내재 의도는 뭐냐면 당신이 반말은 아닙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사하기 위해 직접 다니는 직원들을 만나봤냐? 라는 거를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그냥 인터넷에서 지금 보면은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 회사 사이트 들어가면은 실제 직무 관련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그냥 상상해서 쓰라는 말이 아니라 직접 지금 보니까 이게 서울 개포동에 본사가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실제 회사 앞에서 직원들을 기다렸다가 저는 여기 입사하고 싶은 지원자인데 여기에 직무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간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냥 가서 단편적으로 물어봐서 정보를 얻어오는 거는 1차 면접까지 합격하는 정도 수준인 거고 미리 자기가 이 실제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해 가서 질문을 핵심을 여러 가지 정리한 다음에 가서 문 앞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냐. 그리고 그 직원을 붙잡고 카페에서라든지 1시간이든 2시간씩이든지 실제로 자리를 마련해서 나는 이 직무를 구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뭘 준비를 해야 되냐요. 그런 현직자한테 의미 있는 자, 여러분들 현직자들은 아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고 뭘 공부를 하고 와야지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 입사한 지 1, 2년 차 된 분들 말고 한 3년 이상 된 분들은 대부분 우리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줄 겁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야겠죠. 그 내용이 지금 이 직무 수행 계획서에 들어가는 게 포인트다. 자, 여러분들 배포치세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1차 면접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부제에서도 처음 이제
첫째 장에서 말했지만 이 지원 동기도 이제 당연히 그 직무 수행이랑 비슷하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볼까요? 결국에는 여기서는 실제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지원자분들이 그냥 나는 이런 능력 이렇게 해서 지원했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지원 동기를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원 동기를 쓰게 되면 차별화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가진 강점에 대해서 극대화를 시키고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해온 이력들을 나열식으로 쓴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나의 준비된 이력이 뭐다? 이 주택도시공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쓰는데 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 내가 가진 역량들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 결과물로 이런 결과물로 낼 것이다 라고 처음 딱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어떤 이런 사업관리 부서가 있는데 이 사업관리 부서에 실제로 어떤 특정 현직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을 때 이런 MBO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이제 서울 뭐 주택 도시 공사니까 서울에 대한 뭐 어떤 특정 분양률을 이 정도까지 높이는 게 MBO로 있다. 아니면 서울에 대한 이런 실제로 이제 사업에 대한 이 추진율을 뭐 관리하는 사업이 뭐 이제 그 부서에서 뭐 10개 정도 있는데 뭐 9개 이상 달성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내가 가진 역량, 뭐 실제로 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역량이라든지 그런 좀 회계적인 지식인지 이렇게 실제 직무와 관련된 크리티컬한 어쨌든 자기의 역량을 몇 개 쓴 다음에 결론적으로 나는 이제 그 부서의 MBO인 이런 실제 그 목표치를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결과물을 이제 낼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줄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씩으로 시작을 해야지 이 그냥 순서대로 지원한 동기 이거고요. 난 이런 역량 준비했고요. 그냥 이렇게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고 쓰면은 일반적인 지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 이 직무 수행 계획서에서 실제로 현직자를 만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이제 이 직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뽑아내고 현직자한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지원자가 결국에는 최종에 가서 그 임원들한테 이 사람은 이미 만나봤구나. 구체적으로 이 직무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뭐 그냥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사이트 내용에 있는 대로 쓴다면 1차 면접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2차, 최종 3차 뭐 최종 면접에서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을 거다. 여기가 이제 지금 대부분 뭐 지금 서울 개포에 있고 공기업이 이제 공공의 성격이다 보니까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회사에 꼭 가고 싶다면 이 준홈플로가 말한 대로 실제로 미리 직무에 대한 조사나 이런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다음에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이제 2번, 3번, 4번 순으로 가는데요. 자, 2번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가장 최근 사례를 쓰라고 했습니다. 면접을 갔는데 한 5년 전이나 뭐 이제 실제 대학교 뭐 초년생 때 썼던 내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최근이라고 했던 거는 정말 최근 사례에서 쓰는데 여기 내재의도는 배표치세요. 예. 모든 열정을 불살라서 장기간 몰입했던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몰입을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다? 계속 실패하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대학교 생활 이후에 이제 뭐 사회생활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쉬운 과제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실패를 여러 가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 다듬어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든 그 이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 가장 어려우면서 실제로 계속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했었던 일들 중에서 본인이 계속 이런 실패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한 번도 있었고 두 번도 있었고 세 번도 있었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나는 이렇게도 해보고, 뭐 예를 들면은 이 어려운 과제였는데 그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니면 도서관 가서 책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봐서 안 되니까 실제로 뭐 멘토한테 가서 직접 이거 해결 방안도 물어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정답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들, 이런 노력의 흔적들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면 되는 문항인데요. 이거는 기업에서 그냥 왔을 때 그냥 써먹을 만 하냐, 기본적인 일을 탁탁탁 던져도 실제로 그냥 툭 던졌는데도 알아서 잘 해오는 친구인가를 보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의 흔적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3번은 이게 이제 공공 성격의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할 때는 본인이 세운 원칙이나 뭐 집단의 규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거는 대부분 본인이 세운 원칙,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이러면서, 저는 뭐 실제로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을 때 이런 뭐 공금을 뭐 횡령하지 못하도록 뭐 이제 뭐 정확한 곳에 이제 다른 쪽에 새도 채지 않도록 이런 원칙이나 이런 거 지키면서 운영을 했다. 난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내용을 접근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는 결국에는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별표 치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칙주의자고 뭐 실제로 난 이런 규정을 잘 지키면서 일한다라는 내용보다도 난 절차적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 활동에서 했었던 이런 활동들이 아니라, 나는 본인만의 이런 원칙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그 집단에서 했던 사회생활 중에서 매뉴얼 절차대로 일을 했냐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공공의 성격의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대부분의 업무가 절차화돼 있고, 또 실제로 민원 업무나 이런 걸 대응하면서 절차적으로 대응이 안 되면은 크게 사고가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이 문항에서는 너는 공정성을 가지고 정말 매뉴얼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냥 조금 자기가 편하자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든지 절차대로 하는 거죠. 좀 피곤하고 귀찮거든요, 절차대로 하는 게. 근데 이런 사례에서 나는 절차대로 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절차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절차화 시켰던 사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그 중요도도 나름 공공 성격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 실제 자기가 절차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했다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더 가점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팀워크 관련된 이거는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다른 문항에서 지금 여기서 1번이랑 직무수행계에서 집중해야지, 이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내가 어떤 팀, 뭐 대학교 이렇게 활동했을 때 뭐 최근 사례 쓰라고 했는데, 그냥 뭐 여러 명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활동에서 나는 주어진 것만, 잘 따라하세요. 주어진 것만 하지 않고 그 외 플러스 1을 하나 더 했다. 그냥 한 건데, 그냥 나는 이게 주어진 거였는데 그냥 이것만 주어진 거 외에도 그냥 플러스 하나 한 것처럼 그냥 쓰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택적으로 주어진 거 이상의 것을 했었을 텐데요. 그냥 내가 주어진 거는 이 두 가지였었어도 이 한 가지만 주어졌었는데 나는 플러스 1을 했다라는 사례 정도로 쓰면 되는 문항이라서, 이거는 내가 팀 활동에서 뭐 엄청나게 뭐 대부분 이제 자소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4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팀 관련된 내용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소설을 쓰려고 하시는데, 이 문항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지금 남은 채용 기간 동안, 그 자소서 제출 기간 전까지 이 직무 수행 계획서,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에서 이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내가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게 결국에는 2차 면접에서, 특히 최종 면접에서 내가 이 임원들이나 거기 있는 이제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의미 있는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했던 이 직무 수행기세 내재의 의도를 하려면 결국 여기 다니는 직원을 당연히 만나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내가 많이 조사를 많이 해서, 그분도 다 시간도 바쁜 사람이니까 그 회사 앞에 가서 이 기업에 진짜 가고 싶다. 요즘 취업이 어렵죠. 그래서 실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여기다 녹여서 쓴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열정이 전달될 거고, 그런 여기
자소서 안에 있는 키워드 단어 하나하나가 이거 이 사람 현직자 맞나 봤네? 정말 우리 주택 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네? 라는 게 이 자소서에서 오는 단어에서 전달이 될 거고, 그 내용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2차 면접 때 면접관들이 이거를 직접 자기가 발로 뛰어서 조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정도 수준으로 면접이 끝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일 당장 이걸 준비해서 실제로 그 개포동에 있는 본사나 아니면은 이 회사가 있는 지점에 가서 이 직원분들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 직무를 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걸 준비해 왔습니다 라는 걸 리스트 보여주고, 그 현직자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제 뽑아내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명함까지 얻어와서 추가로 궁금한 것들은 뭐 메일이든지 정리해 가면서 내가 이 직무 수행 계획서를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결국 이 1차 면접이 아니라 최종 2차 면접에 3차 면접까지 합격하는 비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뭐 사실 좀 어버버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강의는 그냥 실제로 뭐 이렇게 롱테이크, 원테이크로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말이 좀 어버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듣고 참고해서 쓰시면 치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주변에 선배들한테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제 아마 자소서 컨설팅도 조금씩 뭐 이렇게 뭐 저렴한 금액으로 뭐 온라인 원격으로도 좀 할 생각이니까요. 일단은 이 카카오 플러스에서 준호플로 검색해서 메신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은 목표고요.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